강한보 센터장님 6번까지 간다면 지금 사놓고 6번까지 홀딩해도 좋지 않습니까 하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시면 어차피 기승전 6번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전략상 메인 아이디어가 그렇게 보고 있기 6번 때문에 2850입니다. 50반등. 네, 그게 5월 중순까지 5월 옵션 만기일 전후까지는 저 자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타고 홀딩하는 전략 하거나 아니면 나는 좀 손이 빠르다 그러면 전략적 분할 매수하시고 수익을 주면 청산하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이 좋은 남자, 기분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맨투맨의 색이 회색이죠? 그렇죠. 블랙 계열에서 약간 좀 환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반가운 뉴스인데요. 이 옷 자체가.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도 빨간 옷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동안 블랙 쪽이었다가 많은 분들이 딱 그 화면 속에 보이는 라디오 보자마자 좀 안심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정수님님이 강보 센터장 나오셨네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 MTS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하루하루 시장만 코스피만 확인하고 있어요라고 해줬습니다. 결국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돈을 벌고 쉽게 투자를 하려면 시세죠, 추세죠. 시장이 올라야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뉴욕 증시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다우부터 가죠. 일단 저번 방송에서 좀 미국 증시는 좀 단기적인 하락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증시와 미국 증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HTS가 좀 안 열리고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는 어저께 밤에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으로 마감됐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 반등 구간에서는 올라갔다가 추세 전환하는 흐름은 아니고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내리는 확인 구간 그 구간 이후에는 조금 다시 쌍봉 근데 추세 전환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저께 새벽에 좀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에 좀 환호하셔서 쫓아가신 분들은 어제 들어가자마자 또 물리시는 경우가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전반적인 우리가 한 3개월, 2개월 정도의 시황 전망을 좀 해봤을 때는 일단 시장이 여기서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하락은 있어도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오다가 어떤 재료는 알 수 없으나 이제 그 다음에 찐 하락이 있고 그게 끝날 때 이제 대시세가 나온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를 잡았죠. 맞습니다. 근데 대시세가 2022년, 2023년도까지는 한 앞으로 2년 정도는 대시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시세는 아니고 짧고 굵은 시세. 그렇죠. 짧고 굵고 또 그 이후에는 좀 급락장세 또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렵네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진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엇박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리고 제가 빨간 옷을 입는 시기는 2023년 상반기 좀 지나야. 진짜로? 그러니까 늘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든다 그러면 약간 블랙 계열 그리고 이렇게 회색 계열 그래가지고 비중 관리를 하면서 좀 비중을 한 90% 좀 비중 다 채우세요 이런 멘트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4월 10일 날 마감 새벽에 마감한 지수는 아침에 좀 강보합으로 올라갔다가 1% 급등했다가 다시
종가는 0.26%. 네. 현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았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고점에서부터 그러면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급하게 떨어질 것이냐 그건 아니고 우하향하는 흐름에서 반등세도 나오고 그러면서 종목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는 거죠. 미국 증시도. 그래서 감 있는 분들은 미국 증시에서 지금 이제 비중을 10에서 30%가 아니라 30에서 50% 정도 분할 매수적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다. 미국 다우지온스 산업지수나 나스닥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기술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35,000포인트를 살리는지를 위로는 챙겨 보셔야 되고 하방으로는 2022년 3월 11일 날 고점 자리가 33,51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33,500포인트를 깨게 되면 우하향하면서 다시 상단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 박스로 해서 순환매 장세가 아니라 다시 전저점 확인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33,000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월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진짜의 하락은 한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조금 어렵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저번 2,750에서 여러분들께 2,680까지 이렇게 네 가지 지수를 얘기를 드렸는데 2,680에서 살짝 지지했다가 2,710 갔다가 2,650을 확인하고 다시 오늘 2,700. 그러니까 이게 지수 마디가를 얘네들이 확인하면서 약간 당장 때 내려가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올라가면서 순환매 장세를 하고 좀 시장에 좀 소외됐었던 종목들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5배 10배의 그림도 만들려고 하는 게 보이지 않나 해서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뭐 다우지수보다는 좀 더 약간 험악한 모습으로 좀 중심값까지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스닥은 언제냐 2022년 3월 15일 고점이 12,973포인트입니다. 다우지수와는 달리 나스닥은 그전 저점 자리 확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저점 자리를 순간적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는 다시 강하게 또 13,700까지 올라오는 그러니까 저점 매수만 잘 잡으면은 좀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도 잡아도 어느 정도 계좌 관리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12,550을 지금 깨지는 않는다는 거죠. 4월에. 맞습니다. 4월 중에 제가 뭐 100%다 맞출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전저점을 깨지는 않고 13,000 전후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에서 다시 또 14,000을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하다가 어느 때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대로 확 밀어져 버렸다가 올라가면은 정말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편한 시장은 미국 증시가 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렵나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확 밀어버리면은 오히려 기회가 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옆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면서 기다렸던 분들도 좀 뛰어들게 되겠고요. 기존의 분들도 또 물을 타다가 방금 강모 센터장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게 뭐 5월일지 6월일지 어떤 재료일지 모르나 그 세력만이 알겠죠. 그렇죠. 일단 중국 증시를 좀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중국 증시가 차트가 순간적으로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으로 며칠 전에 큰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음봉 자리에서 바로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또 말아올리는 모습도 나와서 중국 증시가 시장을 좀 악재로 돌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럼 도대체 뭘까가 결국에는 이 그 경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이제 이따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너무 어렵게 볼 필요 없다. 일단 우상향이 좀 더 가깝다. 밑으로 내려오면 기회로 보시고 비중을 늘리시면서 하셔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지만 재료도 좀 이제 챙겨봐야죠. 그러나 현재 나오는 재료로는 저희 말하는 직전 저점 나스닥은 12,555 우리는 뭐 2,591을 깨는 현재 재료로서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미국 증시는 여기서 이제 견조하게
예. 근데 미국 증시를 굳이 여기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나? 네. 비중을 100% 채워서 그냥 바이앤홀딩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좀 방망이를 1루타 정도 해서 수익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오면 다시 잡고. 근데 그것조차 귀찮으면 좀 쉬는 것도 올라가도 그거는 때가 아니야. 이렇게 보시고 2022년 하락 장세가 또 한 번 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추석 전후로 해서 제가 올라간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력들이 너무 시장을 좀 혼돈 장세, 좀 어렵게 판단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테크니컬하게 보면 이게 흐름대로는 잘 가고 있지만 굳이 내가 우리 고객들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될까? 에너지 소모 대비해서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또 그 와중에 또 순환매 장세는 펼쳐지니까 그 종목이 올라타지 않은 분들은 계속 소외감이 있고. 네. 방금 이제 업종 순환매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또 종목 장세란 이야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장을 분석하긴 하지만 뭐 업종이나 종목으로 좀 본다면. 이런 때는 기존의 주도 업종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시 강보 센터장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업종이나 저는 사실 일단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인지도가 생기고 해서 제 말에 이렇게 종목이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언급을 전혀 종목 말고요. 못하고 지금 삼성전자를 제가 69,000원 이탈하고 68,000원 이탈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가격을 이따가 삼성전자 한번 짚어보겠지만 현대차, 삼성전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배당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도 은행 금리보다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접근하시고 순환매 종목 장세는 좀 더 종목을 잘 보는 전문가님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만큼 고수의 영역이란 건가요? 네, 고수의 영역이고 사실 이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활용한 정액 적립식으로 직장인분들은 지금 펀드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590포인트 때 펀드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펀드를 주 단위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성과가 5% 10% 정도 나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지 않은가.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오늘 지수를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코스피 지수로 바로 코스피로 가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149거래일 나누기 74거래는 우리 청취자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2번 자리에서부터 2번 자리 1번에서부터 2번이 내려온 자리가 149거래일 동안 하락 추세였습니다. 근데 2번 자리에서 지금 3번 자리까지가 바로 49거래일이 지난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74거래일을 이제 채우는 구간은 25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럼 번호를 혹시 우리 PD님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7번, 6번, 5번, 4번이 있습니다. 그럼 7번 흐름이 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2,950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많은 분들이 탈출되죠.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급락장세에서. 근데 이 빠른 기간, 앞으로 25거래일이면 한 달 20거래일이 한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5월 넷째 주까지는 7번까지는 힘들지만 6번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자리가 바로 2,850입니다. 그러면 강한보 센터장님 6번까지 간다면 지금 사놓고 6번까지 홀딩해도 좋지 않습니까 하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시면 어차피 기승전 6번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전략상 메인 아이디어가 그렇게 보고 있기 6번, 때문에 2,850입니다. 50 반등. 그게 5월 중순까지 5월 옵션 만기일 전후까지는 저 자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타고 홀딩하는 전략 하거나 아니면 나는 좀 손이 빠르다 그러면 전략적 분할 매수하시고 수익을 주면 청산하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가 6번 2,850까지는 이제 5월 중에 반등을 근데 이것도 기술적 반등입니다, 여러분.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최악의 경우 4번으로 뭉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25거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번 자리가 2,6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680을 5번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2,770 그저 최근 고점이 2,769포인트였습니다.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2770을 저항으로 해서 4번으로 내려오면 시장은 전저점 2590일은 당연지사 2500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동상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파동 보조지표와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확률을 보면 그래도 그런 안 좋은 흐름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다만 우려되는 게 화면에 보시면은 약간 파란색으로 쭉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용도인데요. 예, 약간 큰 그림으로 볼까요? 네네, 큰 그림으로 보면은 더 큰 그림으로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크게 보면 지수랑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굵게 하진 않았는데 그 화면에 보시면 저 위로 쭉 치솟고 올라가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우리 개인 신용 매매율입니다. 빚투자란 겁니다. 빚투자. 빚투자를 하고 계신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안타깝지만 100% 털고 갈 겁니다. 그래서 2850을 향하는 흐름은 나오긴 하겠지만 올라가다가 저 신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무섭다 하고 손절하는 타이밍에 아주 빠르게 2850을 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한꺼번에 지금 비중을 다 실었다가 2850 가겠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구간이고 그러니까 전략적 분할 매수를 꾸준히 좋은 종목,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여기에서 크게 흔들지 않고요. 그렇죠? 지금 2680, 2690선인데 이거를 깨지 않고 한 2800까지만 가져도 신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미스터 마켓이 신용을 많이 쓴 분들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아마 정리를 할 건데 어떤 패턴으로 갈 건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갑자기 전략이 2850까지 간다는데 갑자기 급락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로 지금 비중을 30에서 50% 비중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다다음 주가 될지 다다다음 주가 될지 제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급하게 입고 좀 비중을 90%까지 과감하게 해서 추세로 2950까지 끌고 가십시오라는 멘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도 지금 전략을 잘 세우시면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그림입니다. 물려도 기다리시면 수익이 날 수 있고 물리지 않고 분할 매수하시다가 갑자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2650에서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오늘 이런 반등은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사이클이 25거래일 남은 사이클 그러니까 한 5월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사이클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지금 강보센터장의 메인 아이디어는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반등도 한 2850선까지는 이제 보고 이번 라운드가 한 5월에 정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어떤 악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법 큰 조정이 나온다라고 이제 이게 메인 아이디어인데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 25거래일이라는 요 텀 5월 넷째 주, 셋째 주에 시장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먼저 급락이 나와버릴 수도 있다. 먼저 급락이 나와도 그걸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제가 4월 5일까지 그러니까 봄 기운이 최근 복거시 만개하지 않습니까? 좋죠. 우상향하는 흐름이 4월 5일까지 나오면 걱정하지 마셔도 된다. 위에 계신 분들. 그게 이제 패턴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2769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려오는 거는 이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흔들리는 패턴으로 개파락이 나오고 미국 증시가 공포감이 나와도 그 자리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고 시장을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목돈연구소 열심히 청취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그래프를 보십시오. 저 신용의 그래프를 본다면 우리는 강보센터장의 뷰가 맞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뭐 6개월간 제가 언급드려서 그래도 9할 이상은 적중했었던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10% 확률의 배팅보다 9할 이상의 확률의 배팅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의 흐름을 또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바로 삼성전자고요. 지금은 500만 투자자를 넘어서 뭐 600만 이상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보죠. 일단 삼성전자는 뭐 목돈연구소에서 언급했었던 시나리오대로 늘 잘 흘러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000원을 전일 저점으로 오늘 68,000원을 살렸는데요.
이제 68,000원에서 그러면은 뭐 7만 원, 7만 2천 원 뭐 계속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요. 일단 하락 추세가 쭉 내려왔었던 그림이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을 해도 바닥 다지기의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바닥 다지기 구간이 그래도 한 거래일로 그래도 한 20일 이상은 되지 않을까. 거의 맞물리네요. 맞습니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그러니까 8만 원 이상의 평균 단가 들고 계신 분들은 지쳐가지고 또 다른 종목들 순환매가 막 펼치는 걸 보니까 이걸 자르고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요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삼성전자는 좀 강하게 7만 뭐 순서가 있지만 그래도 7만 4천 원까지는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2,850을 가냐 2,950을 가냐 하는 그림이 맞물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러면 이걸 쫓아서 7만 4천 원 정도면은 지금 현재 상승률이 8%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8% 남짓 반등 구간이 있는데 그럼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으로 패턴을 만들더라도 삼성전자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그렇죠. 네, 이게 시기적으로 20거래일에 이렇게 맞물리는 흐름이 나와서 저도 일단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러나 이제 2,850까지 정말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전자가 뭐 역할은 하지만 주역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다른 어떤 대형주들이 더 많이 좀 갈 여력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8%인데 다른 종목들 시가총액 중위 이상의 종목들은 그렇죠. 상위에서 상위에서 중위 사이 그 종목들은 뭐 20에서 50% 종목 또 텐베거 종목들도 코스닥에서는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익을 크게 미스터마켓이 먹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급락장세를 다시 한번 주면서 물량을 확실히 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보통 지금 6만 9천 원, 7만 원 살짝 깨졌을 때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3조 뭐 조 단위가 이제 맞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계속 밀린 거잖아요. 6만 8천, 6만 7천. 이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죠. 커요. 계속 무거워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눠지겠죠. 나는 어차피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8만 원을 산 것도 아닌데 그냥 길게 가겠다. 6만 9천 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년 가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내가 뭐 하루 이틀 뭐 주 단위 스윙으로 이걸 하겠다. 그럼 재미없는 뭐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 수익이 7만 4천 원이면 8% 내외니까 그래도 큰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 그러면 삼성전자 투자해야지 이러실 수 있고 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삼성전자까지 봤고요.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뭐 원유 볼까요? 아니면 뭐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트를 보시면 오늘 급하게 좀 부러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3월 15일 날 1,244원 고점으로 갔다가 급하게 또 내려왔다가 다시 패턴 만들고 올라갔다가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옆으로 그러니까 삼각수렴이라고 소장님 알고 계시는데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해가지고 주 단위 2주 3주 지나고 나면 환율이 위로 터질지 밑으로 터질지 결정하는 구간의 패턴으로 이제 오늘 기점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2,850 더 나아가서는 뭐 추석 전후로 2,950 3,000을 향하는 흐름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환율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삼각수렴해서 위로 터지기보다는 하방으로 터지면서 1,200원 밑으로 1,180원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면 1,180원 내려오면 그때는 주식 들고 있는 모든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현금 90%, 10%만 이렇게 발만 담가야 되는. 이걸 먼 미래 얘기지만 이렇게 팁을 좀 드려서 흐름을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5월 말과도 맞닿아 있는 수도 있나요? 이게 속도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가 맞물려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좀 약간 뒤로 이제 배제된 것 같습니다. 미스터 마켓이.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시다 보면 좀 확신을 갖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빅스 차트가 빅스 차트 흐름도 이런 모든 전략과 맞물리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는 5월까지는 숨 좀
돌리기를 좀 희망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0202번님 8만전자에서 훅 떨어진 삼성전자 마음이 내가 많이 벌어졌는데 내가 기다릴게. 가까워지자. 오늘의 문자 주제 이렇게 삼성전자에 빗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